현대사회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학파에서는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거래비용 이론이 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거래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재화,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합해서 쓰이는 용어인데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 비용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대요. 즉,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만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운송하는 비용, 그것을 협의하면서 드는 인적인 비용,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래 비용이에요.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가격이나 교환 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하는 과정, 또 계약 후에 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이 전부 다 거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예시가 나오는 건요, 보통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사례 제시 문제로 가니까요, 반드시 여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해주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럼 1번, 33번 거래 비용의 종류 지금 방금 봤어요. 얘네들이죠. 여기가 33번에 1번이네요. 그리고 아직 다른 거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그 다음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이게 방금 2문단에 나왔던 그 예시인데, 자, 2번 선지 볼게요.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할 때,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한다라는 건 거래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탐색하는 거죠. 가구를 생산하는 사람이 원목 판매자와 재료값을 흥정할 때, 이 협상 과정이죠. 소비자가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통신사와 약정서, 즉 계약을 할 때죠. 계약대로 밀가루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거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2, 3, 4, 5는요. 여기 이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번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자기가 도자기를 빚어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거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게 되었대요. 시장 거래 비용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누군가와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운송하거나 내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비용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든 이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만들면 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운송하는 비용이나 다른 사람과 협의하는 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를 내부화하면 기업이 조직 내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 우리 회사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물론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 안에서 만드는 비용이 아닌 다른 거래를 했을 때 그 시장 거래 비용을 비교할 거잖아요. 만약에 시장 거래 비용이 우리 회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원래 이런 건 중요합니다. 계산식이죠. 조직 내 거래 비용과 시장 거래 비용을 합친 거야. 그리고 이 총 고려 비용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생산할 수도 있다. 네, 여기 앞에 조달하여 받는 것이 시장 거래 비용이 드는 사례고요. 그 다음 회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내부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 내 거래는 비용하지 않고
않고 시장거래 비용만 발생하겠지.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이 기업 내에서 생산하면 시장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그 대신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기업은 총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를 확대하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즉 시장 거래가 줄어들면요, 그만큼 조직 내 거래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적정 지점이 최적 규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3번에 총거래 비용이 뭐였냐면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어요. 2번은 있고요.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조직 내 거래 비용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 여기 있죠.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화를 자체 생산한다.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는 총거래 비용 때문이다 라는 게 방금 옆에 봤던 선지에서 그대로 밑에 줄에 있었습니다. 기업 규모와 생산 비용과의 관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시장 거래 비용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 거래 비용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총 거래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기업의 최적 규모라고 했어요. 그럼 이가 최적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최적 규모가 될 때까지 기업은 내부 거래 비용을 늘릴 거예요. 그럼 시장 거래 비용은 줄어들겠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했다면, 네, 여기죠.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했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했겠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더 늘어난 거죠. 그만큼 시장 거래 비용은 좀 줄었겠지만요.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다면, 네, 이쪽으로, 그러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죠. 네, 이쪽 보면은 얘는 올라가는 거 보이죠? D에서 E로 총 거래 비용이 줄었다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겠죠. 애초에 D에서 E로 한다는 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늘어나고, 그리고 시장 내 거래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생산하는 걸 늘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4번, 총 거래 비용이 2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적 비용이다. 네, 2가 아까 최적 규모라고 했고요. F에서는 100% 조직 내 거래야.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3번.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거래 비용 이론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인간적 요인에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인 속성이 있다.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은 인간의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 거래 상황 속에서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는 자산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는데, 자산 특수성이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거래 주체와의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주체와의 거래에서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다른 주체와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가 불확실한 거래 상황일수록 거래 주체들은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자산 특수성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자산 특수성으로 인해 내가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자, 36번에 A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을 하고 있대요. 얘는 자산 특수성이 낮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조달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1번 A기업의 볼트의 자단 특수성은 높지 않죠. 사례 2. 의료기구 생산업체인 B기업은 핵심 부품인 C기업을 통해서만 조달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간의 계약을 했다는 건 얘네가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한테 이 안전장치는 당연히 거래 비용에 포함이 되겠죠. 2번 B기업과 C기업이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명시한 것은 안전장치다. 맞고요. 사례 3. D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이 기업에서 조달하고자 하였으나 이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시장 내 거래 비용이 올라갑니다. B기업과 C기업은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상대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례 2에서는 안전장치를 쓴 거고 사례 3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4번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지겠고요. 5번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고 방금 앞에서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문제는 그냥 1번인데요. 기억은 이행한다라는 뜻이잖아.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행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